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제 경험담입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는 내조를 잘해야 한다고 하죠? 항상 진급을 고민하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크게 한번 내조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그리 크지 않은 중견기업이었습니다. 항상 출장이 잦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제의 그날도 남편은 출장을 가서 집에 없었고 아이들은 친정부모님이 봐주시고 있어서 모처럼 동창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 모두 저랑 비슷한 처지라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보통 만나면 시댁 욕도 하고 남편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확 풀게 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화끈한 이야기거리는 누가 어디에 집 샀다는 이야기랑 누구 남편이 진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한 친구가 남편이 이번에도 차장 진급 떨어졌다면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몇 년째 진급 안 되는 남편을 보며 너무 속상하다고, 안 그래도 윗선에 찍혀 있어서 오래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남일 같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도 진급에서 몇 번 떨어지면 아예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로 보내서 알아서 그만두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를 위로해주면서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금방 진급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 세상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하철 끊기기 전에 우리 동네로 돌아왔어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를 가야 우리 집이 나오는데 한참 걷고 있을 때 제 뒤에서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밤중이기도 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여서 순간적으로 긴장했는데 창문이 내려가면서 낯익은 얼굴이 저를 보며 인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김 과장 와이프 맞죠? 이 늦은 시간에 어딜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특유의 벗겨진 머리가 잘 어울리는 남편의 직속 상사인 윤 부장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부부 동반 연말 모임에서도 몇 번 보고 특히나 남편과 친하게 지내서 한밤중에 술 취해서 우리 집에 찾아온 적도 몇 번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술만 취하면 여자 나오는 술집을 가려고 하는 바람에 남편이 곤란할 때가 많다고 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여자 발킨증 때문에 회사에서도 더 이상 승진 못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게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남편 직속 상사라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친하게 지내자니 저한테까지 찝쩍거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윤 부장은 눈치도 없이 남편 출장 보내놓고 저보고 어딜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다녀오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동창들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 했더니 자기가 아파트까지 태워준다고 일단 차에 타라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어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사람과 마주친 건지 너무 짜증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절할 마땅한 이유도 찾지 못해서 윤 부장 차에 올라탔어요. 아휴, 여기서 우리 김 과장 아내분을 만날 줄이야. 항상 생각하는데 김 과장이 진짜 능력자야. 애 낳은 여자가 이렇게 예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는 윤 부장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창문 밖을 바라보며 있었어요. 음담패설에 가까운 윤 부장의 농담을 그냥 적당히 대답하고 넘기며 참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신나는 건지 혼자서 열심히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김 과장이 요즘 집에서 힘들어 하진 않아요? 이번 차장 승진이 힘들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저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화들짝 놀랐어요. 남편은 사실 작년에 진급했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고 1년 뒤에 하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반드시 승진할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요즘 남편이 집에서 말도 잘 안 하고 얼굴 표정도 좀 어두운 것 같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아내로서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의 회사는 진급에 몇 번 실패하면 지방으로 발령을 내버리는 바람에 거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애들 한참 크고 있고 매달 나가는 아파트 대출금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부장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번에는 꼭 진급해야 해요. 아시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 부장 손을 붙들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 거참. 회사 위에서 정하는 거라서.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다음 주에 진급 심사 시작인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 뭔가 말끝을 미적미적거리며 질질 끄는 게 윤 부장의 시커먼 속이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제게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이 상황을 알아서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결국 제가 나서는 수밖에요. 그런 상황에서 윤 부장의 차는 점점 우리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더 늦기 전에 결심하고 남편을 위해 제가 나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부장님, 바쁘시지 않으면 집에 올라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남편 진급 이야기도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하자 윤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능구렁이 같은 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과 함께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몸을 훑는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잠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해두고 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타기 시작했어요. 손님 접대용 과자 몇 개와 커피를 들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서 부장님, 우리 남편 좀 잘 부탁드려요. 그 은혜는 제가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제 말에 대머리 윤 부장은 입가가 실룩거리며 좋아하는 게 느껴졌지만 애써 침착한 척을 하며 아니, 은혜 갚는다고 말만 하고 나중에 입 닦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한두 번 속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부장님, 그럼 그 은혜 지금 갚아도 될까요? 제가 소파에 앉아있는 부장 옆자리로 바싹 다가가며 이야기했죠. 부장은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짜고짜 키스부터 하는데 약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듯 했지만 웃으면서 참을 수밖엔 없었어요. 눈을 질끈 감고 이 상황을 참고 견디는 수밖엔 없더라고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 대머리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윤 부장에게 저는 마지막까지 입술을 꼭 깨물면서 남편 진급 제발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죠. 속으로는 일이 잘못된다면 너부터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그렇게 제가 남편 모르게 내조를 한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들어와 진급했다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한동안 별 소식이 없어서 불안한 참이었는데 윤 부장이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뒤에서 내조하느라 얼마나 노력을 한지도 모르고 본인이 잘해서 진급한 줄로만 알더라고요. 모처럼 남편 기가 살아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힘이 들긴 했어도 뒤에서 손을 쓰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을 통해서 윤 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들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부장이 자기를 끔찍하게 생각한다는데 그 이유는 저만 알고 있겠죠. 남편에게는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한 일입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남편에게 들킨다면 이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남편 내조는 제가 1등이 아닐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